안녕하세요. 심지즈백입니다. 저희는 한 달 살기로 세계여행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2년의 세계여행 동안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했던 최악의 아이템은 무엇이었을까요? 긴 여행의 끝을 준비하고 있는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로 함께 떠나 보시죠. 이곳은 태국 파타야의 원스콘도입니다. 이 숙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파타야의 첫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저희의 마지막 한 달 살기입니다. 그 다음 달 한 달 살기 여행지까지 다 예약을 끝마쳤고요. 지금 일정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좀 미리 저희 짐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2년 동안 어떤 물건을 들고 다녔는지, 장기 여행을 하려면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치약, 칫솔, 그리고 이런 샴푸, 가글, 그리고 이제 손톱깎이, 깃파개, 눈썹 칼, 요런 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옷은 이것이 다입니다. 상의들이 쫙 걸려 있고 이쪽에 바지랑 치마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양말이랑 속옷. 서랍 하나를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겨울옷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진짜 조금인데도 이렇게 가방 한 개를 거뜬히 먹어버리는 대만에서 샀던 패딩 조끼랑 기모티 같은 거. 저희가 겨울 여행을 따로 한 적은 없는데 정말 살짝 추웠을 때 저걸 샀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저렇게 공간과 무게를 차지하면서 저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겨울 여행과 여름 여행을 섞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섞어야 한다면은 집에서 헌옷 같은 거를 가지고 겨울 여행지부터 간 다음에 하나씩 버리면서 이용을 한다든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수화물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들고 다니는 주방용품입니다. 도마, 그리고 얼음트레이, 그리고 스텐 프라이팬과 뚜껑, 가위, 집게, 버터칼, 젓가락, 핸드블렌더.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댕 후라이팬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크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스댕이라서 진짜 무겁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도 이래가지고 부피를 진짜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가 키토제닉이라고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주식이 삼겹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숙소를 이동할 때마다 막 코팅이 다 벗겨진 그 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최고의 사치품으로 이 스댕 후라이팬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 가방을 쌀 때마다 와, 이걸 정말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아직도 여행 2년 차인데도 아직도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들고 다니는 건지 아닌 건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식가위. 이 식가위는 해외에서 구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 가져오시면은 고기 썬다든가 이런 데 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얼음 트레이도 중요할 수 있는 게, 커피를 보통 많이 내려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내려 먹을 때도 얼음 트레이가 유용하고, 또 저희가 하이볼을 자주 해 먹는데 하이볼 해 먹으려면 얼음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외용품입니다. 우비,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우산. 이 우비는 저희가 투어 갔을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딱 한 번 입고 한 번도 입은 적 없이 저것도 공간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간과 무게만 차지하고 있는데 왜 더 쓸 일이 없을까요? 보통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비가 오면, 많이 오면 우비를 입고 나가자라고 안 하고 나가지 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산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가볍고 그런 걸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우산은. 이 선글라스는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 해서 우리도 여행을 하면서 구매를 했죠. 근데 2번 썼나? 진짜 한 2년 동안 한 두세 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또 깨질까봐 저렇게 케이스에다가 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선글라스는 그렇다고 또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최악의 아이템이 아니었나. 공간만 차지하는. 선글라스 대신 모자를 많이 썼잖아요. 대신 모자는 끈이 달린 거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불 때 모자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날아가서 이렇게 잡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끈이 있고 챙이 좀 큰 걸로 가져오시면은, 그리고 모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비 안녕. 오비를 보내버렸습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 자 이건 다 무엇입니까? 여기 펼쳐진 이것은 다 전자제품들입니다. 제일 첫 줄에 이거는 게임용품. 그리고 이거는 애플. 그리고 요거는 촬영용품들입니다. 이제 충전선, 충전용품들. 아니 이게 저희가 되게 적은 짐으로 2년간 여행을 다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전자제품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까지 쓸데없는 걸 많이 가지고 다녔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나는 바로 그래서 무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일단 이 게임기 뭐 조이스틱이 2개고 닌텐도 스위치 관련인데 이거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가지고 다녀야죠. 그리고 이 애플 제품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뭐 시계가 충전선도 2개씩이나 필요하고 아이패드도 요즘 뭐 책 보는 거 아니면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맥북은 2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 키보드는 저희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마우스는 둘이서 한 대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아, 이 애플 제품은 줄일 방법이 크게는 없는데 시계를 안 차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라서 알림도 오고 이게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 갑자기. 별로 그러면. 되게 하는 거 없는데 쓰다가 안 쓰면 불편한 느낌? 촬영 장비인데 촬영 장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요 카메라랑 DJI 오즈모 포켓 2인데 요거 2개를 거의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DJI 마이크도 이 한 개가 리시버가 중간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기 요 부분이 촬영하다가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새로 샀죠, 툴을. 네, 툴을 샀는데 이거를 뭐 한국 가서 당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 친구의 카메라의 봉이죠. 우리 심지님의 저의 로망템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갖고 싶었습니다. 그냥 집에 놔두면 될 거를 괜히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멀티 콘센트죠. 멀티 콘센트. 그 나라별로 다 되는. 그리고 이거는 봇바. 봇바는 조금 크고 괜찮은 거를 사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행 중간에 샀더니 되게 허접한 걸 샀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샀죠. 해외에서는 좀 구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고 이게 핵심인데 이런 멀티 충전기를 하나 좋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런 거 좋은 거 하나가 있으면 이런 맥북 전용 충전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되게 무거운데 요거를 약간 쓸데없이 또 무게만 차지하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로 USB만 꼽아서 다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이게 좀 저희는 조금 옛날 거지만 좋은 걸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 근데 약간 좀 그렇다. 우리가 장기 세계여행을 할 때 필요한 뭐 짐 목록인데 이게 장기 세계여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사심템이랑 먹고 살기 위한 편집하는 돈 버는 도구들이네요 약간. 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들고 2년 동안 끙끙끙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 목록의 최악의 아이템. 최악의 아이템 1등 수건입니다. 와우 소리 먹고 빤스 질러. 사실 이것도 지금 한번 줄인 거예요. 더 많았는데 한 10개를 가지고 왔었죠 저희가. 그 부피가 크다 보니까 줄여서 4개로 줄였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사용한 적은 거의 없는데 가방에서 부피는 부피랑 무기는 계속 차지하고 있는, 진짜 볼 때마다 돈이 아까워서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최악의 아이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장기 세계여행을 하는데 수건 혹시 가져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아니라고 아니라고 외쳐주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상외로 꿀템이었던 물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바구니. 이 한 달 살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 없으면 매번 봉지를 사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수입니다. 비닐랩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닐랩의 이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샴푸 같은 것도 물을 젖은 것들도 한 번씩 싸야 되고 하니까 이 비닐랩이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걸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엄청 큰 걸 사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 덜 쓴 건가요?
그건 다 쓰고, 그건 한 1년 전인가 다 쓰고 이제 여기 현지에서 구해서 쓰고 있어요. 이 친구가 무게를 재는 친구예요. 수화물 무게 재는 용도. 가방을 이렇게 걸어서 가방 무게를 매번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거를 안 재면은 불안해서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맞아. 뭐 가서 또 가방을 열어서 다 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그리고 마지막에 애상유의 꿀템은 샤워 필터죠. 필터는 정품이 아닌 걸로 굉장히 많이 사서 가져오시면 좋아요. 저희는 좀 자주 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색깔이 이렇게 변했고, 외국에서는 이런 리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렴한 호환용품 많이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숙소에서 이 샤워 이 수전을 바꿀 수 없는 숙소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면은. 저희는 최대한 미리 조사해서 이 숙소가 이런 샤워 필터를 못 바꾸는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안 갑니다. 뭐 어떤 물이 나온지 모르는데 그 물을 한 달이나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물 색깔이 진짜 막 녹물처럼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은. 여튼 이것은 필수템이었습니다. 저희의 약과 화장품입니다. 모기 물렸을 때, 그리고 모기 기피제, 파스, 이것은 소화제, 그리고 이것은 루테인, 정루환, 캬베진, 유산균입니다. 저희가 원래 멀티비타민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 멀티비타민을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구하기도 힘든 거를 해외에서 열심히 먹었었는데, 정말. 그래서 바로 멀티비타민 끊었고요.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게, 동남아에 있다 보면은 그 물갈이도 할 수 있고 장이 좀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이 민감할 때 필수품 정로환, 이거 없으면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막 설사가 계속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정로환만한 게 없는 것 같고, 속이 쓰릴 때 카베진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장사가 왔네. 화장품은 우리 심지님께서 되게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들이죠. 이 둘은 알로에 겔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수분 라인인데 저 간지러울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없으면 여행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29살 때쯤에 해외여행을 하다가 간지러워서 중간에 한번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온몸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때 아마 이런 알로에 겔 같은 걸 알았더라면은 여행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튼 덕분에 지금은 간지러울 때마다 잘 바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여행 필수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짐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적은 짐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또 한번 놀랬고요. 이건 완전 전자제품의 노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저희 컨텐츠의 핵심인 이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쓸모없었던, 자리만 차지하던 최악의 아이템은 무엇이었나요? 수건입니다. 수건이 1등을 차지했네요. 이렇게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특히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느니 그냥 싹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정도로 짐들은 줄이면 줄일수록 유리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행을 하기 전에 좀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렇게 잘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서 야시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배고파.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게요. 지금 이곳은 네온 플라밤 야시장?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글 지도를 링크를 해놓을 건데, 구글 지도에 보면 뭐 깨끗한 야시장이라고 써 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지금 2번째 와보는 건데, 여기가 진짜 가격도 괜찮고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야시장이 맛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야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가 많이 고프네요. 맛있는 걸 왕창 먹어봅시다. 저희의 첫 번째 타겟, 한국 치킨입니다. 참을 수가 없죠. 본촌 에브리데이. 한국식 치킨은 못 참지. 지금 무슨 맛인지 물어봤는데 어이없게 이거는 본촌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본촌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샀어요. 본촌 치킨.
치킨 도대체 본천 치킨이란 무엇인가? 몰라. 그리고 이게 랭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랭셉 같은 걸 아직 안 먹어봐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Is this 랭셉? 랭셉, 능캅. 랭셉이 맞다고 합니다, 다행히. 80밭에 랭셉 되게 싼 거 같은데? 항상 이게 양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둘이 먹을 수가 없었잖아. 항상 이렇게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어. 팔길래 저희는 명함도 못 내미니까 근데 80바트에 딱 조금만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랭셉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조금만 몇 개 해달라고 했는데 고추를 겁나 넣으시는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저희는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다른 음식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빙 썬캅 2개만 딱 주문을 했습니다. 와 손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랭셉 다 시켰다 근데. 망고 스무디 능캅 노 슈거 플리즈. Mango smoothie one, 예, 노 슈거. no sugar. 노 슈거를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35바트 35바트네요. 코쿤카. 도쿤카 일단 뭘 좀 더 사야 되는데 자리를 잡고 더 사야지 손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와. 그리고 요 신기하게 생긴 오딱오딱을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약간 오뎅 같은 겁니다. 비싼 오딱오딱 능캅. 타코야키는 6개를 고르면 40밭이라고 합니다. 손이 없어서 고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한번 골라 담아 볼게요. 맛별로 하나씩 6개를 골라 담았습니다. 저희 같은 소식자 주제에 무려 7가지를 사버렸네요. 와, 욕심. 할 과연 수 있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조금씩 샀으니까 응. 이 랭셉을 제일 나중에 샀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맞아. 먼저 사가지고 많이 식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세한 맛평가. 매포 맛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 돼지갈비 같은 맛? 약간? 단 소스가 발려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한 꼬치에 400원이네요. 옥수수부터. 자, 자세한 맛평가 부탁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와, 김이 아주 수북하네. 이거 무슨 맛일까? 그거 그냥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꽉 찬. 원래 타코야키는 안 차 있잖아. 이건 그냥 밀가루네. 타코야끼 아니고 밀코야끼네, 밀코야끼. 오딱오딱의 큰 버전. 와, 오딱오딱 아주 제대로네, 여기. 이건 약간 어묵이에요, 어묵. 어묵을 좀. 이거는 향이 진한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 온천 치킨의 맛은?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오케이, 한국 치킨이 다 그렇지 뭐. 자, 망고의 맛은? 쉴 틈이 없어. 망고 스무디의 맛은? 신선한 망고 맛입니다. 와우, 정답입니다. 진짜 힘들다. 배고프다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먹네. 근데 진수성찬이야. 평소에는 우리는 이거 다 못 먹는 양이긴 한데 오늘 한번 노력해보자. 저희가 어제 드디어 세븐일레븐에서 리젠시 파는 걸 발견해가지고 진짜 유레카를 부르면서 2병을 사와서 집에서 또 1병을 마셨는데 그때 딱 친구들 그 리젠시를 딱 감자탕이랑 먹으면 작살날 것 같긴 한데 이제 슬슬 한국 음식 그리울 때 됐지. 저 막 목록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닭강정, 심포 닭강정을 적었어요. 먹을 수 있을까? 닭강정은 무조건 먹을 수 있지. 먹어야 돼.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전철 타면 가. 오케이. 하긴 이제 한국 가면 택시 못 타겠다. 택시 여기서는 못 타. 무조건 택시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는 랜덤 타코야끼. 이 짠이? 맛은 타코야끼 향이 가득 나는
밀가루 반죽. 여러분 타코야끼는 일본에서 드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원한가 했더니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네요. 와, 사람 살려. 이 사운드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빗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커가지고 와, 공기도 친다. 저희 목소리가 녹음이 될지 안 될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마이크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걸 다 켜고 하고 있는데도 소리가 진짜 커덕커덕 너무 큽니다. 저희의 다음 여행지는 방콕으로 정했습니다.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여기저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 이 파타야에 딱 오는 순간 와, 태국이 이렇게 편한데 또 어딜 가냐. 마지막은 방콕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비행기 값도 아낄 수 있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 방콕에서 가게 되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야시장 바로 옆에 로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계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비가 안 그쳐가지고 그냥 이 모자를 쓰고 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죠. 여보, 우리 우비 있으면 이거 쌉 가능인데. 우리가 우비를 버려서 벌 받은 거야 지금. 우비 안녕.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녁 고생 많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로터스에 입장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반겨주는 원플런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네. 너무 달 것 같아가지고. 휴, 뭘 좀 사서 들어가 볼까나? 저희가 요즘 잘 사 먹고 있는 저지 밀크탑 우유인가? 거기서 나온 요거트네요. 이게 우유가 되게 비싼데 요거트는 오히려 싸게 느껴지네. 이 집 우유가 너무 비싸잖아. 맞아. 요거트 겟. 이게 태국에서는 굉장히 흔해 빠진 김과자입니다. 왠지 태국 여행 갔다가 돌아가실 때 많이 사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간식으로 한번 사볼게요. 2개 사면 깎아준다고 하면 무조건 2개 사는 게 국룰이죠. BBQ 하나? 스파이시 하나. 매운 김이라니. 와, 얘가 힘들어하네. 아, 이거 힘든가? 설마 뭐 김 따위 먹고 뭐 힘들겠나. 오케이. 이 과자는 저희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께서 선물로 놔두고 가셨던 과자였는데 이게 야채 타임이랑 맛이 똑같은데 야채 타임에 케찹까지 미리 뿌려놓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케찹 맛 과자. 원래 케찹 맛 과자라서 그런지 야채 타임에 케찹을 딱 뿌려놓은. 근데 야채 타임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작은 버전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사 먹게요. 저 진짜 맛있습니다. 요 망고스틴, 우리는 육종 마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키로에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사보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안 사도 되잖아, 키로니까.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4개? 한 4개 사자.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톡톡. 얼마 나왔어요? 15.25. 그러면 이게 얼마야? 600원? 진짜? 싸다. 비를 뚫고 온 것 치고는 아주 조촐하게 사서 갑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필수 아이템인 장바구니를 따뜻하니 꺼내가지고 우산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산은 진짜 100% 확률로 가져오면 비 안 오고 안 가져오면 비가 와요. 정말 뭐 기우제라도 지낼 수 있는 건가? 우산 안 가져오면 완벽하게 비가 와. 유후. Yes. 장바구니. 갑시다. 저희는 조촐하게 장을 다 봤고요. 이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우리의 삶을 가방 하나에 담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떠났지. 세상을 향해 꿈을 쫓으며 함께라서 더 든든했어. 걸음마다 사랑이 깊어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가.
기쁨과 슬픔 속에 길을 찾으며 매일 더 사랑하게 되었지. 도시의 Sunday is the best. Sunday